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동영상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팔로워 중에 한 분이 이제 최모라는 이제 형제님이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모라는 분도 또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약간 처음 알았던 건데, 처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하고서 당분간 또 거인에 대한 자료 프리젠트를 이제 잠시 멈추고 이게 마지막 회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대 한반도에도 거인 왕들이 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저번에 제가 안 보여드렸구나. 요게 이제 보면 서양의 어떤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서양의 왕의 왕관이죠. 왕관이 이제 굉장히 큰 두개골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진품이냐 위조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자, 근데 실제로 역사시대 때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제가 거인 동영상을 한 6, 7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 황제, 군인 황제죠. 트라키아 지방의 군인 황제인 가이우스 막시무스 피우스라는 이 군인 황제가 키가 2.6m였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죠, 이 정도면. 역사시대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있죠. 이 이제 군인 황제죠, 군인 황제. 제가 이제 주로 자료를 서양 거를 많이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중동과 서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 거에는 잘 적용을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이 한국에도, 이 동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리구나, 그걸 더욱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 있는 부분이 있다가 하고, 일단은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양의 이제 거인 왕들이나 거인 용사들,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왕의 전설에도 보면 거인 전사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해내죠. 요게 이제 무엇보다도 고고학이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고학 유물이 발굴돼야 되는데, 이게 영국에서 길이 30.6cm, 무게가 2.8kg의 거대한 돌 창축이 이제 발견된 거죠. 제가 이제 고고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끌개인지 밀개인지 뭐 창축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뭐 신석기 시대 마제석기다,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다 정확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화론 패러다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우리 일반인이 우리만한 호모사피엔스가 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돌 창촉이죠. 그쵸? 이런 거를 우리만한 사람이 썼다고, 분명히 이제 사람의 손길이 미친 거죠. 근데 평범한 보통 인간이 만들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의 칼라리 사막 호수가, 거기에 이제 그 사막의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말랐을 때, 거기에는 말랐다, 이게 우기에는 물이 찼다가 마르면 물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거대한 돌 창축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추리하면 뭡니까? 거인이 만들어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식물과 상징과 종교적인 상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인 썼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옛날에 1930년 전에는 이렇게 거인 자료들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책들을 썼죠. 도어티라는 이제 박사님이 쓰신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당시 사진이 찍힌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 거대한 언론이 있고 독립 언론이 있죠.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총선 결과를 보면 거대 언론들,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라든가 이 거대 언론들을 독립 언론인 인터넷 언론들이 이겨버렸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즘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계가 카르텔이 형성돼 있죠. 일종의 마피아처럼. 그래서 그 학계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예를 들면 고고학계에서는 거인이 불문율이고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거인 관련 유물들은 사실은 소리소문 없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류 관련해서 거의 알리지도 않죠.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약간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살짝 이제 터치만 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라도 나오면, 진짜가 진품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거든요. 왜? 진화론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 이 거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아주 어려운 뭐 진화론을 창조론을 연구해갖고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 당시에 땅에 거인이 있었다. 그 말 한마디로 진화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인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려운 창조과학 다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호주의 유명한 이제 렉스 길로이 그분이 이제 한날 도끼 그 돌도끼 그 날을 발견해서 이제 찍은 거죠. 엄청나게 거대하죠. 거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창촉이 엄청나게 거대하죠. 이것도 이제 그 마졸리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돌도끼 그렇죠. 돌도끼 한날 돌도끼인데 엄청나게 거대하죠. 일반 돌도끼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하죠. 이거는 이제 거인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이제 독립적인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열린 분들이 이제 모아갖고 이제 뭐 어떻게 뭐 각출을 했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독립적인 박물관을 만듭니다. 거인 박물관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거인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계, 주류 학계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한국에도 거인왕들이 있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도입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거대 유인원 기간토 피테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주류학계에서도 인정을 하죠. 그 유골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발견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홍콩 한약관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냐면 이제 프란츠 바이덴 라이히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성 있게 기간토 피테쿠스가 자꾸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니까 이제 일반인의 턱의 2배입니다. 이건데 이게 일반인의 턱이고 맨디블 하악골이고 이게 거대 유인원 그쵸 기간토 피테쿠스의 이제 그 하악골인데 잘 보시면 이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이제 유인원들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영장공격이라고 이게 굉장히 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약간 포물선 형태고, 이 유인원들은 약간 이제 좀 포물선 형태가 아니죠. V-쉐입 비슷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약간 트렁케이트가 된, 이렇게 V-쉐입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키가 4m 이상인 거대 유인원이었다. 이건데, 이거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큰 거대 유인원, 고릴라 형태인데, 뭐 이제, 네 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이러한 이제, 슈더 바이페달이죠. 이러한 이제 거대 유인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왜? 너무나 많이 발굴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이 맨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거대 유인원인 이제 기간토 피테쿠스하고 또 조금 다르면서도 유사한 치아 화석을 2개를 더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 치아보다 3배 이상 큰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나 중국 남부에서도 이러한 치아가
발견, 사람 치아, 현대인 치아랑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게 하악골은 발견이 안 됐나 봐요. 하악골은 이게 기간토피테쿠스만 발견이 되고, 기간토피테쿠스만큼 치아가 크면서도,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의 치아에 거의 유사한 그놈이 이제 발견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치아 발견을 근거로, 이거는 이제 기간토피테쿠스 것은 아니고, 거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베이징 원인 아시죠? 베이징 원인, 무슨 피테쿠스였죠? 그 베이징 원인의 이제 유적지 발굴 시에 이제 초청을 받던 아주 전문가였죠.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기간토피테쿠스는 인정해주고, 거인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류학계가 거인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 증상, 기피 증상,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이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의 이제 맨디블, 하악골의 모습이죠. 자, 요게 이제 거인의 이빨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이 원숭이 이빨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네? 해부학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였는데, 이제 거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러한 분들의 이제 후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있죠. 정신적인 제자들이, 혹시, 옛날에 발굴된 여러 가지 트로푸스, 무슨 하이델베르크시스, 얘네들이 사람들보다 키가 생각보다 많이 컸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거인에 가까웠다. 거대 원숭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주류 어떤 역사학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발굴된 거인의 이제 화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원숭이들도 굉장히 컸고, 사람들도 굉장히 컸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이제 고고학 자료만 보고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가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이제 많은 싸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한스 요하임 칠모라 그래갖고, 재창조론의 거의 뭐 교과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진화가 완전히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 책이 이제, 요게 이제 행성 X에 의한 재창조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책인데, 뭐, 이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진화론에 이렇게 푹 빠져갖고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화론에 위배되는 많은 자료들이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옛날에 봤었죠. 한 13, 14년 전에.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민족의 전설에는 거의 모두 반신, 반인인 거인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제 BC 300년경에 이집트 대제사장인 마네토가 쓴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반신, 반인인 거인왕들이 있었다. 아주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수메르의 길가메시 이제 서사시에도 거인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뭐 터무니없이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게, 저는 성경으로 하고 싶어서 기독교인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건 안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면, 길가메시 말고도 이제 거인왕들이 많이 있었다. 고대 수메르 문명에.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2는 초인이다, 신이다.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죠. 성경의 네피림인데 이렇게 비유까지 써놓고, 성경의 외전인 에녹서나 이제 바룩서에도 보면 홍수전에 거인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룩서에서는 이제 대홍수 때 목숨을 잃는 거인족의 총수가 이게 둘, 넷, 여섯, 409만 명이다 하고 아주 숫자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 신빙성은 없는데,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책에 다 써있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인 발자국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뭐 50cm 이상인 것도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큰 것도 있죠. 사람 키만한
그 거인 발자국도 있죠. 회의론자들은 이게 다 위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인이 있다고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데 위조하려고 들면 왜 하필이면 믿기 어려운 것을 위조했고 또 위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옛 문헌들에 끊임없이 거인의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거인의 유골들이 실제로 발굴됐다는 목격담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선조들의 옛날 이야기로 거인족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전부 다 공상이고 과장으로 보겠냐?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은 성경으로 하지 않고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있고 전 세계에 용신왕이 있듯이 거인 전설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실제로 역사 시대에도 계속 목격담이 나옵니다. 중국에 제가 거인들은 자세히 못 찾았는데 중국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거인 왕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NA가 아직까지 플로팅 남아갖고 떠다니면서 가끔가다 발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국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이 북방에서 왔냐 남방에서 해안선 타고 왔냐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뭐 초기 한반도인 중기 한반도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 선비족 몽고족 부여족 중에 이제 부여족 걔네들이 이제 내려왔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뭐 백제 고구려는 부여족 쪽이고 신라는 좀 뭐 투르크계가 뭐 흉노족이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 요즘엔 또 이제 한반도인들 중에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인들의 기원, 일본 국가의 기원도 사실은 한반도 도레인이거든요. 부여 애들이 가갖고 백제 가야 거쳤다가 일본으로 가서 이제 왕족 지배족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거인의 DNA가 섞여 있냐?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시도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연구에는 개인적으로 한 분들이 계시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오면 반드시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고대에 거인들의 존재랑 관련이 있구나. 왜? 성경 자체에서 니무롯이라는 거인이 세상 문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양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이 동양사도 우리가 고대사, 뭐 선사시대 이후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사이에 고대사, 초고대사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추적을 해보자는 얘기죠. 어렵죠. 어찌됐건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골이 교동의 신석기 시대, 이제 진화론 쪽으로는 신석기 시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석기 이런 걸 안 믿죠. 그 거대한 두개골의 인골, 요거 이제 거인의 유골 있죠. 이게 발굴됐는데 갑자기 이 두개골만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열국지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누구야 진시황을 죽이는 해동 엽사가 이 강릉 있죠. 강원도 지역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자료가 한두 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구려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백제하고 신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김 형제님이라는 팔로워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석탈의 왕이라는 사람이 키가 무지하게 컸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인하고는 절대 연결을 못 졌죠, 저도. 근데 이거를 자료를 바꿔보니까 아하 이게 뭔가 문명의 연속성이 있구나. 이 거인 유전자의 연속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백제에 보면 이제 구수왕이라는 백제 6대 왕이 키가 7척이었다. 7척이 이제 2m 10cm.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척이라는 게 요즘에 그 기준에 이제 볼 때 지금의 척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더 작았다. 그 당시에 뭐 영양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현대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2m 10cm.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모스서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키가 백향목처럼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12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다. 아나킴을 봤는데 네피림의 씨인 아나킴을 봤는데 키가 장대한 자다.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우리가 메뚜기 같다. 엄청나게 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폄하해서 작게 얘기를 해도 그 옆에 키가 컸다. 장대했다.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죠. 홍수전 네피림처럼 거대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책계 왕이라는 구대 왕도 키가 굉장히 컸다 합니다. 그래서 체격이 장대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문제가 이거죠. 얘네들이 이제 부여씨라는 사람들인데 그쪽 북부여, 뭐 동부여, 서부여 이런 데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기마민족들이. 근데 이제 문명의 시작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왕권의 시작은 함족속, 거인족속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DNA가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동양사나 한국사나 이렇게 보시는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우수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보는 거죠. 성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영왕의 금동 신발이죠. 이게 35cm 굉장히 큰데 문영왕이 보면 이제 키가 삼국 사기에 의하면 키가 8척이었다. 그러면 8척이면 2m 40cm인데 신발은 이제 35cm다. 뭐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다 놀라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키가 개체 변이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큰 건지 정상적인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국인 중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거인의 DNA가 좀 섞인 존재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다음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해서 이제 승리자죠. 얘네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남의 차차왕이라고 하죠. 이대왕은 얘는 키가 3m 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석탈해왕은 이제 저도 키가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성경과 서양의 거인 왕들하고 연결을 못 지었는데 이번에 이제 팔로워들 때문에 알게 됐죠. 이 탈해왕도 키가 2m 97, 9척 7촌이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좀 과장되게 썼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 솔직히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아니면 중국 것도 있구나. 뭐 삼국지 위지동이나 신당서나 이런 몇 개 1차적인 사료 갖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빼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신라 왕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키가 컸네요. 그죠? 그 두골의 둘레가 3척 7천, 머리 둘레가 96cm, 1m대 엄청나게 아까 그 서양 왕의 왕관처럼 석탈의 왕도 그 왕관의 둘레가 컸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한국유사에 보면 참으로 천하의 짝이 없는 역사의 뼈다.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달라 왕은 8대인데 이 사람은 7척이다. 키가 7척이다. 뭐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실성왕은 키가 7척 5천이다. 2m 25cm다.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증왕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음경의 길이가 무지하게 컸다. 그리고 키가 엄청나게 커갖고 마땅한 신부감을 구할 수 없어갖고 이제 간신히 키 큰 처녀, 거인 처녀를 얻었다. 아내를 얻었다. 이런 얘기했고 이 여자의 아들이 이제 버풍왕이 돼서 버풍왕도 키가 7척이죠. 2m 10cm. 그러죠.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고려사에 보면 조선이나 현대인의 그 어떤 도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고려 때도 왕들이 예를 들면 이모하고도 결혼하고 여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이제 현대적인 도덕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이죠. 자, 진평왕.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경 얘기가 나와도 놀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진평왕은 26대 신라왕인데 키가 11척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기이하고 몸이 장대하였다. 기이하다는 게 이제 뭔가 약간 유전적인 이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3m 30cm였다. 중국 측 사서에도 이제 여기 사람이 진평왕이라고 하는데, 자, 진덕여왕은 키가 7척이었다. 2m 10cm였다. 그리고 팔이 이제 굉장히 길었다. 무열왕도 굉장히 키가 장대했고 이제 대식가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태종이 이제 이세민이가 태종무열왕을 보고 그의 풍채를 보고 이제 그 장대한 체격을 보고 용모가 수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굉장히 칭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자타공인 거인이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신라의 토인데 여기 보면 일반인하고 덩치 큰 어떤 거인 여자가 나와 있죠. 그쵸? 이게 이러한 자료들이 없으면, 이런 텍스트가 없으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텍스트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거인의 토우일 수도 있다. 실제 어떤 크기, 스케일대로 만든 토우일 수 있겠다. 자, 고구려는 이제 백제신라보다 고구려 왕 중에 거인왕이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되지만 기록이 없죠. 광개토대왕하고 연개소문은 굉장히 체격이 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사에. 근데 요 그림을 최모 형제님이 보내주신 건데, 유튜브 팔로 보면 어떤 이제 귀족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치마 입었죠. 하인이 있는데 덩치 차이가 많이 크죠. 이걸 권력의 상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체격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원근법으로 한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텍스트에 지도층, 거인족 지도층들이 거인이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많았죠. 신라에 저렇게 많으면 고구려는 더 많겠죠. 고구려 상무정신이 있고 북쪽 유목민의 직계우선인 이 고구려에는 거인이 더 많았을 거기 때문에 거인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원근법이나 아니면 이제 권력의 크기의 상징으로서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장대한 왕이나 귀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서양이나 중동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벽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발굴이.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주인 여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 하녀들이 있는데 체격 차이가 상당해요. 이것도 보면 이제 안악 사모분 고분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귀족 주인하고 옆에 요건데, 여기 이제 디지털로 보정한 건데, 여기 보면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자, 요것도 보면 요게 이제 평남 남포시 강서구에 있는 수산리 고분이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집트 벽화하고 제가 보여드린 이집트 벽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상류층 귀족이나 왕족은 키가 굉장히 크고 요 사람들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게 어떤 권력의 상징인지, 아니면 진짜 크기가 이렇게 큰 건지, 옛날에는 다 권력의 상징으로 봤죠, 사실은. 그렇지만 일단은 저런 텍스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또 고고학적 유물론에서도 거대한 사람의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좀 일반인보다 큰 거인으로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이 자료들을 현대에 비추어서, 지금은 거인이 거의 눈에 안 띄니까 해석을 하면 고대사의 비밀을 다 풀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만 풀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디지털로 보정하기 전이고, 이 실제 사진이죠. 이게 오랫동안 이제 훼손이 됐으니까. 여기 보면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고, 여기 이제 노비들이 있죠. 보면 이게
덩치 차이가 엄청 크죠. 제가 저번에 이집트 그것도 보여드렸죠. 여기도 보면 이게 왕족은 이렇게 크고 귀족은 크고 그렇죠. 평민들은 이렇게 작죠. 그다음에 이것도 연개소문이 굉장히 키가 컸다. 뭐 칼을 6개 차고 힘이 엄청나게 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뭐 당나라 사람들 입장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연개소문 공격하다가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체격이 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도남석굴 벽화에 보면 연개소문에 하고 연개소문과 연개소문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덩치 큰 남녀 장군 되는 게 있단다. 이게 이제 체격이 장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그러면 한국에도 네피림의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요게 중국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유럽과 어디죠? 아메리카 대륙의 마운드, 매장 마운드나 아니면 동물 문양 마운드에서 거인의 유골이 많이 발견이 됐고 링컨 대통령도 인정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거기 마운드는 되게 작아요. 이 피라미드에 비해서. 근데 거기서도 거인 유골이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로 갔는지 감쪽같이 거의 없어졌는데 스미소니안 진화론자들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걔네들이 국가 권력의 배경으로 이제 은폐 조작을 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그러면 일반 마운드보다 훨씬 큰 이러한 피라미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 이 중국 각지에 있는 이 피라미드들인데 문제는 뭐냐? 이 중국 애들이 이걸 갖다가 마치 어떤 산으로 보이게 하려고 급히 서양 애들한테 들키자마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이 쓴 얘기죠. 왜 그렇게 요걸 감추려고 애를 썼냐? 그게 의심스럽다. 빨리빨리 자라는 어떤 뭐 전나무나 아니 전나무는 빨리 안 자죠. 빨리빨리 자라는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 이게 뭐 지역마다 사이프러스 나무 이제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어찌됐건 그걸로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덮으려고 하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제 중화 사상으로 뭐 모든 역사를 허술하고 싶지만 고대사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네들 뜻대로 되지도 않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거인들이 온 홍수전 세상을 다 다스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홍수전 거인들의 피라미드 그리드망, 전 세계적인 피라미드 그리드망에 의해서 뭔가 에너지와 뭐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발사체, 우주선 발사체 이런 걸 통해 갖고 얘들이 전 지구를 다스린 흔적이 있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중국의 요 피라미드가 상당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다 피라미드가 발견되는데 남극에서도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남극에서 요 피라미드가 발견되니까 이제 또 회의론자들이 엄청 공격을 하니까 소련의 어떤 사람이 이제 구글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구글 갖고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더 확대해 보면 이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죠. 여기 약간 뭔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보면 정확히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예, 구글로 쓰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또 있어. 그렇죠. 남극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입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엄청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지만 요것도 이제 나사를 해킹해서 나왔다. 맥키난인가 누가 뭐 이런 거를 나사 애들이 이제 은폐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건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사시대 그다음에 초고대 문명은 현대 나온 모든 패러다임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현대 고고학의 패러다임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 세계적인 거인 왕족들의 지배와 통치가 있었다. 그런 자료들이 계속 은폐 조작이 일어났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지금 많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이제 더 자료가 풍부해지면서 뭔가 결론이 자꾸 도달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 찾기 어려운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찾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한국에도 이 거인 왕들, 예? 중동에서 시작된 그 거인 왕들의 그런 흐름이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게 중동의 거인들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성경 읽으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러한 분들의 이제 후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정신적인 제자들이 혹시 옛날에 발굴된 여러 가지 트로푸스, 무슨 하이델베르크시스, 얘네들이 사람들보다 키가 생각보다 많이 컸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거인에 가까웠다. 거대 원숭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주류 어떤 역사학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발굴된 거인의 이제 화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원숭이들도 굉장히 컸고, 사람들도 굉장히 컸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이제 고고학 자료만 보고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가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이제 많은 싸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한스 요하임 칠모라 그래갖고, 재창조론의 거의 뭐 교과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진화가 완전히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 책이 이제, 요게 이제 행성 X에 의한 재창조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책인데, 뭐, 이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진화론에 이렇게 푹 빠져갖고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화론에 위배되는 많은 자료들이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옛날에 봤었죠. 한 13, 14년 전에.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민족의 전설에는 거의 모두 반신, 반인인 거인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제 BC 300년경에 이집트 대제사장인 마네토가 쓴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반신, 반인인 거인왕들이 있었다. 아주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수메르의 길가메시 이제 서사시에도 거인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뭐 터무니없이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게, 저는 성경으로 하고 싶어서 기독교인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건 안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길가메시 말고도 이제 거인왕들이 많이 있었다. 고대 수메르 문명에.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1은 초인이다, 신이다.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죠. 성경의 네피림인데 이렇게 비유까지 써놓고, 성경의 외전인 에녹서나 이제 바룩서에도 보면 홍수전에 거인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룩서에서는 이제 대홍수 때 목숨을 잃는 거인족의 총수가 이게 둘, 넷, 여섯, 409만 명이다 하고 아주 숫자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 신빙성은 없는데,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책에 다 써있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인 발자국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뭐 50cm 이상인 것도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큰 것도 있죠. 사람 키만한 그 거인 발자국도 있죠. 회의론자들은 이게 다 위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인이 있다고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데, 위조하려고 들면 왜 하필이면 믿기 어려운 것을 위조했고, 또 위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옛 문헌들에 끊임없이 거인의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거인의 유골들이 실제로 발굴됐다는 목격담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선조들의 옛날 이야기로 거인족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전부 다 공상이고 과장으로 보겠냐?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성경으로 하지 않고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있고, 전 세계에 용신왕이 있듯이, 거인 전설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실제로 역사시대에도 계속 목격담이 나옵니다. 중국에, 제가 거인들은 자세히 못 찾았는데, 중국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거인 왕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NA가 아직까지 플로팅, 남아갖고 떠다니면서 가끔가다 발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국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이 북방에서 왔냐, 남방에서 해안선 타고 왔냐,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초기 한반도인, 중기 한반도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 선비족, 몽고족, 부여족 중에 이제 부여족 걔네들이 이제 내려왔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백제 고구려는 부여족 쪽이고, 신라는 좀 투르크계야, 흉노족이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 요즘엔 또 이제 한반도인들 중에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인들의 기원, 일본 국가의 기원도 사실은 한반도 도래인이거든요. 부여 애들이 가갖고, 백제 가야 거쳤다가 일본으로 가서 이제 왕족, 지배족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거인의 DNA가 섞여 있냐.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시도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연구에는 개인적으로 한 분들이 계시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오면,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약간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살짝 이제 터치만 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라도 나오면, 진짜가 진품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거든요. 왜? 진화론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 이 거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진화론을, 창조론을 연구해갖고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 당시에 땅에 거인이 있었다. 그 말 한마디로 진화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인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려운 창조과학 다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호주의 유명한 이제 렉스 길로이 그분이 이제, 한날 도끼, 돌도끼 나를 발견해서 이제 찍은 거죠. 엄청나게 거대하죠. 거인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창촉이 엄청나게 거대하죠. 이것도 이제, 마졸리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돌도끼, 그쵸. 돌도끼, 한날 돌도끼인데 엄청나게 거대하죠. 일반 돌도끼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하죠. 이거는 이제 거인이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이제, 독립적인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열린 분들이 이제 모아갖고 이제 어떻게 각출을 했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독립적인 박물관을 만듭니다. 거인 박물관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거인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류학계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한국에도 거인왕들이 있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도입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거대 유인원, 기간토, 피테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주류학계에서도 인정을 하죠. 그 유골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발견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홍콩 한약관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냐면 이제 프란츠, 바이덴 라이히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성 있게 기간토 피테쿠스가 자꾸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니까 이제 일반인의 턱의 2배입니다. 이건데, 이게 일반인의 턱이고, 맨디블, 하악골이고, 이게 거대 유인원, 그쵸? 기간토 피테쿠스의 이제 하악골인데, 잘 보시면 이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이제 유인원들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영장공격이라고 굉장히 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약간 포물선 형태고, 이 유인원들은 약간 이제 좀 포물선 형태가 아니죠. V 쉐입 비슷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약간 트렁케이트가 된, 이렇게 V 쉐입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키가 4m 이상인 거대 유인원이었다. 이제 이건데, 이거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큰 거대 유인원이 고릴라 형태인데, 뭐 이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이러한 이제 슈더 바이페달이죠. 이러한 이제 거대 유인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왜? 너무나 많이 발굴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이 맨 처음부터 개입돼 있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거대 유인원인 이제 기간토피테쿠스하고 또 조금 다르면서도 유사한 치아 화석을 2개를 더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 치아보다 3배 이상 큰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나 중국 남부에서도 이러한 치아가 발견했는데, 사람 치아, 현대인 치아랑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게 하악골은 발견이 안 됐나 봐요. 하악골은 이게 기간토피테쿠스만 발견이 되고, 기간토피테쿠스만큼 치아가 크면서도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의 치아에 거의 유사한 그놈이 이제 발견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치아 발견을 근거로 이거는 이제 기간토피테쿠스 것은 아니고 거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베이징 원인 아시죠? 베이징 원인 무슨 피테쿠스였죠? 그 베이징 원인의 이제 유적지 발굴 시에 이제 초청을 받던 아주 전문가였죠.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기간토피테쿠스는 인정해주고 거인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류 학계가 거인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 증상, 기피 증상,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이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의 이제 맨디블, 하악골의 모습이죠. 자, 요게 이제 거인의 이빨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이 원숭이 이빨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네? 해부학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였는데, 이제 거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고대에 거인들의 존재랑 관련이 있구나. 왜? 성경 자체에서 니무롯이라는 거인이 세상 문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양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이 동양사도 우리가 고대사, 뭐 선사시대 이후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사이에 고대사, 초고대사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추적을 해보자는 얘기죠. 어렵죠. 어찌됐건 저번에 이거 보여드린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골이 교동의 신석기 시대, 이제 진화론 쪽으로는 신석기 시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석기 이런 걸 안 믿죠. 그 거대한 두개골의 인골, 요거 이제 거인의 유골 있죠. 이게 발굴됐는데 갑자기 이 두개골만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열국지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진시황을 죽이는 해동 엽사가 이 강릉 이쪽 강원도 지역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자료가 한두 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구려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백제하고 신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김 형제님이라는 팔로워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석탈의 왕이라는 사람이 키가 무지하게 컸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인하고는 절대 연결을 못 졌죠, 저도. 근데 이거를 자료를 바꿔보니까 아하, 이게 뭔가 문명의 연속성이 있구나, 이 거인 유전자의 연속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백제에 보면 이제 구수왕이라는 백제 6대 왕이 키가 7척이었다. 7척이 이제 2m 10cm,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척이라는 게 요즘에 그 기준에 이제 볼 때 지금의 척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 더 작았다, 그 당시에 뭐 영양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현대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2m 10cm.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모스서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키가 백향목처럼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12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다. 아나킴을 봤는데 네피림의 씨인 아나킴을 봤는데 키가 장대한 자다.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우리가 메뚜기 같다. 엄청나게 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폄하해서 작게 얘기를 해도 그 옆에 키가 컸다. 장대했다.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죠. 홍수전 네피림처럼 거대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책계 왕이라는 구대 왕도 키가 굉장히 컸다 합니다. 그래서 체격이 장대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문제가 이거죠. 얘네들이 이제 부여씨라는 사람들인데 그쪽 북부여, 뭐 동부여, 서부여 이런 데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기마 민족들이. 근데 이제 문명의 시작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왕권의 시작은 함족속, 거인족속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DNA가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동양사나 한국사나 이렇게 보시는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우수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보는 거죠. 성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영왕의 금동신발이죠. 이게 35cm 굉장히 큰데 문영왕이 보면 이제 키가 삼국 사기에 의하면 키가 8척이었다. 그러면 8척이면 2m 40cm인데 신발은 이제 35cm다. 뭐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다 놀라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키가 개체 변이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큰 건지 정상적인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국인 중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거인의 DNA가 좀 섞인 존재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다음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해서 이제 승리자죠. 얘네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남의 왕, 남의 차차왕이라고 하죠. 이 대왕은 얘는 키가 3m 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탈해왕, 석탈해왕은 이제 저도 키가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성경과 서양의 거인왕들하고 연결을 못 지었는데 이번에 이제 팔로워들 때문에 알게 됐죠. 요 탈해왕도 키가 2m 97, 9척 7촌이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국유사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동영상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팔로워 중에 한 분이 이제 최모라는 이제 형제님이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모라는 분도 또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약간 처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하고서 당분간 또 거인에 대한 자료 프리젠트를 이제 잠시 멈추고 이게 마지막 회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대 한반도에도 거인 왕들이 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저번에 제가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에 이제 보면 서양의 어떤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서양의 왕의 왕관이죠. 왕관이 이제 굉장히 큰 두개골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진품이냐 위조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요거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자, 근데 실제로 역사시대 때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제가 거인 동영상을 한 6, 7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 황제, 군인 황제죠. 트라키아 지방의 군인 황제인 가이우스 막시무스 피우스라는 이 군인 황제가 키가 2.6m였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죠. 이 정도면 역사시대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있죠. 이 이제 군인 황제죠. 군인 황제. 제가 이제 주로 자료를 서양 거를 많이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중동과 서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 거에는 잘 적용을 못했습니다. 동영사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이 한국에도 이 동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리구나. 그걸 더욱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 있는 부분이 있다가 하고 일단은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양의 이제 거인 왕들이나 거인 용사들, 전사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왕의 전설에도 보면 거인 전사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해내죠. 요게 이제 무엇보다도 고고학이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고학 유물이 발굴돼야 되는데 이게 영국에서 길이 30.6cm, 무게가 2.8kg의 거대한 돌 창축이 이제 발견된 거죠. 제가 이제 고고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끌개인지 밀개인지 뭐 창축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뭐 신석기 시대 뭐 마제석기다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뭐 구석기 시대 탈해석기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다 정확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화론 패러다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우리 일반인이 우리만한 호모사피엔스가 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돌 창축이죠. 그쵸? 이런 거를 우리만한 사람이 썼다고, 분명히 이제 사람의 손길이 미친 거죠. 근데, 평범한 보통 인간이 만들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의 칼라리 사마 호수가, 거기에 이제 그 사막의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말랐을 때, 거기에는 말랐다, 이게 우기에는 물이 찼다가 마르면 물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거대한 돌 창축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추리하면 뭡니까? 거인이 만들어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장식물과 상징과 종교적인 상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인 썼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옛날에 1930년 전에는 이렇게 거인 자료들을 많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책들을 썼죠. 도어티라는 이제 박사님이 쓰신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당시 사진이 찍힌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 거대한 언론이 있고 독립 언론이 있죠.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총선 결과를 보면 거대 언론들,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라든가 이 거대 언론들을 독립 언론인 인터넷 언론들이 이겨버렸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즘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계가 카르텔이 형성돼 있죠. 일종의 마피아처럼. 그래서 그 학계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예를 들면 고고학계에서는 거인이 불문율이고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거인 관련 유물들은 사실은 소리소문 없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 거의 알리지도 않죠.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삼국사기나 좀 과장되게 썼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 솔직히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아니면 중국 것도 있구나. 뭐 삼국지 위지동이나 신당서나 이런 몇 개 1차적인 사료 갖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빼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신라 왕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키가 컸네요. 그죠? 그 두 골의 둘레가 3척 7천, 머리 둘레가 96cm, 1m대 엄청나게 아까 그 서양 왕의 왕관처럼 석탈의 왕도 그 왕관의 둘레가 컸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참으로 천하의 짝이 없는 역사의 뼈다.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달라 왕은 8대인데 이 사람은 7척이다. 키가 7척이다. 뭐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실성왕은 키가 7척 5천이다. 2m 25cm다.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증왕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음경의 기가 무지하게 컸다. 그리고 키가 엄청나게 커갖고 마땅한 신부감을 구할 수 없어갖고 이제 간신히 키 큰 처녀, 거인 처녀를 얻었다. 뭐 아내를 얻었다. 이런 얘기했고, 이 여자의 아들이 이제 버풍왕이 돼서, 버풍왕도 키가 7척이죠. 2m 10cm. 그러죠.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서나 고려사에 보면 조선이나 현대인의 그 어떤 도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고려 때도 왕들이 뭐 예를 들면 이모하고도 결혼하고 여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이제 현대적인 도덕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옛날이죠. 자, 진평왕.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음경 얘기가 나와도 놀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진평왕은 26대 신라왕인데 키가 11척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기이하고 몸이 장대하였다. 기이하다는 게 이제 뭔가 약간 유전적인 이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3m 30cm였다. 중국 측 사서에도 이제 이 사람이 진평왕이라고 하는데, 자, 진덕여왕은 키가 7척이었다. 2m 10cm였다. 그리고 팔이 이제 굉장히 길었다. 무열왕도 굉장히 키가 장대했고 이제 대식가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태종이 이제 이세민이가 태종무열왕을 보고 그의 풍채를 보고 이제 그 장대한 체격을 보고 용모가 수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 굉장히 칭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자타공인 거인이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신라의 토우인데, 여기 보면 일반인하고 덩치 큰 어떤 거인 여자가 나와 있죠. 그쵸? 이게 이러한 자료들이 없으면, 이런 텍스트가 없으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텍스트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거인의 토우일 수도 있다. 실제 어떤 크기, 스케일대로 만든 토우일 수 있겠다. 자, 고구려는 이제 백제신라보다 고구려 왕 중에 거인왕이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되지만 기록이 없죠. 광개토대왕하고 연개소문은 굉장히 체격이 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사에. 근데 요 그림을 최모 형제님이 보내주신 건데, 유튜브 팔로 보면 어떤 이제 귀족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치마 입었죠. 하인이 있는데 덩치 차이가 많이 크죠. 이걸 권력의 상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체격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원근법으로 한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텍스트에 지도층, 거인족 지도층들이 거인이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많았죠. 신라에 저렇게 많으면 고구려는 더 많겠죠. 고구려 상무정신이 있고 북쪽 유목민의 직계우선인 이 고구려에는 거인이 더 많았을 거기 때문에 거인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원근법이나 아니면 이제 권력의 크기의 상징으로서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장대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서양이나 중동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벽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발굴이.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주인 여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 하녀들이 있는데 체격 차이가 상당해요. 이것도 보면 이제 안악 사모분 고분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귀족 주인하고 옆에 요건데, 여기 이제 디지털로 보정한 건데, 여기 보면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자, 요것도 보면 이게 이제 평남 남포시 강서구에 있는 수산리 고분이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집트 벽화하고 제가 보여드린 그 이집트 벽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상류층 귀족이나 왕족은 키가 굉장히 크고, 요 사람들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게 어떤 권력의 상징인지, 아니면 진짜 크기가 이렇게